이데일TV 인사이트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은 제약바이오 관련된 좋은 기업들 하나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석지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받으시고.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바이오 기업을 살펴볼지 저희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에 계시지만 팜데일리 바이오 콘텐츠 플랫폼 여기에서 저희가 매년 새해가 될 때 유망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을 좀 선정을 하잖아요. 올해는 또 어떤 기업을 선정하셨는지 매년 한 탑 10, 10개 기업을 선정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조금씩 연재를 하고 있고 네네.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이미 이제 두 번째로 소개가 된 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라는 기업입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요? 네, 지난해 8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치료 재료 기업입니다. 치료제라는 의약품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네네.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를 개발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핵심 제품은 내시경 지혈제 제품 넥스 파우더인데요. 원래는 위쪽에 이렇게 내시경 하다가 네. 출혈이 생겼을 경우에 이 제품을 이제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뿌려가지고 지혈을 해주는 그런 제품으로 사용이 됐는데 지난해 말에 이걸 이제 대장 내시경 할 때도 발생하는 출혈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FDA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보통 출혈이 위보다는 이 대장 쪽에서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네, 해요. 그쵸. 그래서 이 대장 내시경과 관련한 그 출혈, 지혈, 예방 이런 시장 규모가 한 4조 원 정도 되는데 여기 이제 기존의 위는 한 1조 원 규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장 내시경까지 4조 원 규모로 확대되면서 이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 타깃할 수 있는 시장 규모가 한 4배 이상 커졌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매출을 올해부터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종목을 꼽았고 이제 오늘 좀 자세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네. 그렇죠? 작년에 8월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상장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위 내시경을 했을 때 위에서 출혈이 발생하면 그걸 좀 지혈해주는 네. 그 소재. 어떻게 보면 바이오 제약 소재 기업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 개념인데 자, 그럼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는 대장 내시경을 할 때도 출혈이 발생하는 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건강검진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대장 내시경 하면서 용종 제거하거나 출혈 발생하거나 이런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아마 경험하면서 체감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원래 그 전에는 출혈이 발생을 하면 이 의료계에서는 어떻게 지혈을 하고 치료를 했던 건가요?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얼마 전에 대장 용종 제거를 했는데 하셨어요? 하고 네, 저도 나니까 했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께서 이게 전기 소작으로 좀 지졌다. 그 출혈 부위를 용종 떼고 난 부위를 전기로 지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전기 소작술을 받았구나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70에서 80% 정도가 그 클립 같은 걸로 그 상처 부위를 찝거나 전기로 이렇게 지지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80%가량이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네네. 이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제품은 이 대장에다가 이제 파우더를 이제 뿌릴 수 있는 이걸 이렇게 같이 넣어서 그 출혈 부위에다가 이제 가루를 이렇게 뿌리고 뿌리고 이제 바로 이렇게 빼면은 그 부위가 이제 바로 이제 지혈이 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클립 같은 경우 이제 그 상처 부위를 찢고 나면 이게 계속 몸 안에 남아 있을 수 있고 전기 소작술 같은 경우는 잘못해서 다른 부위를 지졌을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이제 예상될 수 있지만 네, 이 파우더는 몸에서 좀 이제 남아 있지 않고 이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뾰족하다거나 이렇게 클립처럼 그렇게 이제 상처를 입히는 그런 소재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더 이제 사용 편의성이 높다라고 평가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석지영 기자도 갑자기 고백을 하셨지만 대장 내시경 받으면서 이렇게 용종을 제거를 할 때 그러면 이제는 이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의 이 넥스트 파우더 제품, 넥스트 파우더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만약에 이 파우더 제품이 그럼 그전에는 다른 업체나 다른 제품은 없었던 거예요? 네, 대장 내시경에서도 이제 이 파우더 형태 제품을 사용해다라는 네네. 이 적응증 확대는 이번에 넥스 파우더가 최초입니다.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시장이 이제 4조 원 정도 규모 시장으로 알려져 있는 넥스 파우더는 여기서 한 15% 점유율을 차지하겠다. 이런 게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장 내시경 쪽에서 대장 쪽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거 지혈을 할 수 있는 시장도 이제 열린 거고. 그런데 저도 이제 막 기사 찾아보고 넥스트바이오 조사를 해보니까 네. 최근에 또 이 메드트로닉이라고 그쵸? 네. 글로벌 의료 기기 업체 네. 이 업체랑도 좀 엮여 있더라고 이슈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메드트로닉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1위 의료기기 네, 회사입니다. 이 기업이 현재 이 넥스 파우더를 유럽이랑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판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2018년쯤에 메드트로닉이 직접 한국에 와서 네. 이 넥스 파우더를 가지고 출혈을 이렇게 지혈하는 모습을 직접 보시고 이 부분에 이제 좀 투자 가치가 있다고 봐서 마음에 들었군요. 네, 그래서 이제 픽을 한 거죠. 그래서 유통을 이제 미국이랑 유럽에서 대신 해주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나아가서 메드트로닉은 넥스 파우더를 글로벌 표준 치료제로 등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넥스 파우더를 내시경 후에 이 피가 난 부위에다가 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내시경 전에 이 넥스 파우더를 뿌리고 시작을 하는 개념입니다. 출혈이 예상되는 출혈을 예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게 그러니까 시장을 더 넓히기 위해서 글로벌 표준 치료제로 등재를 한다. 이거는 표준 치료제로 등재한다는 것은 의료시술 가이드라인에 한마디로 권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판단 하에 지금도 뭐 출혈이랑 출혈 예방 목적으로 의사들이 이제 판단하에 지금도 쓸 수는 쓰는 있지만 데가 있어요? 네, 쓸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 그 가이드라인에 게재가 될 경우 전 세계 의사들이 이제 믿고 쓸 수 있는 프로토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재가 되면 해당 치료법을 의사들이 환자들한테 먼저 권고를 할 수도 있고요. 뭐 민간이나 정부의 의료보험 대상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환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좀 적을 수 있겠죠. 이 넥스 파우더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접근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이 매출로 직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표준 치료제 등록은 어디다 하는 네. 거예요? 뭐 FDA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FDA랑은 관련이 네네. 없고요. 이 먼저 임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수 국가에서 이 넥스 파우더를 뿌렸더니 이 예방 목적으로도 효과가 있었습니다라는 대규모 임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메드트로닉이랑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랑 지난해 6월부터 임상 시험을 유럽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네네. 이 임상적 근거를 이제 확보를 하면 이거를 논문에 게재를 합니다. 학술지에 게재를 하는데 그 유럽과 미국의 주요 소화기 학회에서 이 논문을 리뷰를 한 다음에 이 내시경 지혈술 가이드라인에 등재시킬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등재가 되면 이제 그게 바로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자, 그러면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 사후에, 그러니까 이 출혈이 발생하고 나서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그 전에 아예 대장 내시경 뭐 검사나 이런 걸 할 때 미리 예방 차원에서 사용하는 것도 하면 만약 표준 치료제로 그게 등록이 되면 어쨌든 의사들이 활용하는 빈도가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매출이나 이 수익 측면에서도 개선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당시에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대표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네네. 했었을 때는 매출 단위가 바뀔 수 있다. 지금 그러니까요. 현재 예. 매출 단위가 이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로 글로벌 표준 치료제 등재가 지금 현재 메드트로닉과 넥스트 바이오메디컬한테 상당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의미입니다.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표준 치료제로 등재된 치료 재료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직접 개발하고 생산한 제품 중에서 만약에 등재가 되면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 최초가 되는 어떤 그런 사례를 남기게 되겠죠. 네.
자, 그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임상을 그럼 결국에 진행을 해야 대규모 임상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돈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네. 국가에서도 임상을 진행해야 되고 그걸 또 뭔가 증명하기 위한 그렇죠. 기술이 필요할 거고. 네. 자,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비용이. 아직 네. 제가 재무제표 보니까 적자 상황이던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임상을 하기 때문에 네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걸 대부분 모두 메드트로닉이 냅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이제 마케팅을 지금 메드트로닉이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임상 시험 비용까지 우리가 내겠습니다. 그만큼 이 임상 시험을 성공할 거라는 자신감이라고도 그러게요.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출이 이제 계속 늘어날수록 뭐 마케팅 비용도 늘고 네. 뭐 부가적인 그런 그 지출이 좀 많을 비용이 많이 텐데 나오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제약은 없다라는 게 이제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의 그 전망입니다. 그 매출액 보셨겠지만 올해 예상 매출액은 한 254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올해 흑자 전환해서 한 92억 원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의 또 다른 핵심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를 또 다른 게 해드리자면 있나요? 넥스피어가 있습니다. 넥스피어? 네, 이건 뭐죠? 넥스피어 같은 경우는 이제 출혈이 발생한 그 혈관의 그 구멍 자체를 막는 그 단순히 그냥 피가 나는 부위를 파우더 뿌리는 게 아니라 혈관 자체의 구멍을 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딱 막아주는 뭐 같은 파우더 제품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거는 식염수에 닿으면 이게 이렇게 약간 겔 형태로 이게 좀 이제 껌처럼 이제 젤리처럼 딱 그 부위를 막아줘서 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그런 혈관들을 막아줘서 그 혈관을 나중에 그냥 괴사시켜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품입니다. 넥스피어. 네. 이게 이제 주로 간암이랑 현재 자궁 근종에 활용이 되는데요. 비정상적으로 혈관이 이렇게 막 뻗어나가면 그게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특히 종양이 어느 부위에 생기면 그 종양을 타고 비정상적 혈관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이 혈관들을 막아버리면 종양이 다른 데로 뭐 전이되는 걸 막는다거나 뭐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제품을 이제 좀 차세대 주력 제품으로 보고 이제 열심히 임상 시험 등을 통해서 이제 좀 효과를 증명해 나가는 그런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넥스 파우더뿐만 아니라 넥스피어 앞으로 또 차세대 제품도 개발하고 지금 열심히 시장 개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혈관 지혈제 넥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근데 또 요거는 글로벌 경쟁자들이 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이제 혈관 지혈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달성하고 있는 기업이 이미 있습니다. 있어요? 한 80에서 90% 점유율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곳인데요. 나스닥 상장사 메리트 메디컬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엠보스피어 라는 이름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근데 상당한데요? 80~90%면?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은 이제 넥스피어가 이 엠보스피어 못지않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자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헤드 투 헤드 임상이라고 하는데 직접 비교를 하는 성능을 직접 비교하는 임상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게 이제 자궁 근종 환자를 대상으로 자궁 동맥 색전술에서 엠보스피어랑 넥스피어를 이제 각각 이제 써서 비교를 한 내용을 국제학술지에 이제 게재를 했는데요. 두 제품 모두 97%라는 그 대등한 시술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통증이나 안전성 측면에서도 그 안전하다, 이제 모두 문제가 없었다 이런 점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색전 치료제랑 우리 제품이 성능이 동등하다라는 거를 입증을 한 겁니다. 그럼 두 제품의 뭐 가장 큰 차이점 뭐냐 뭔가 봤을 때 장점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넥스피어가? 엠보스피어 같은 경우는 이제 몸 안에 영구적으로 남아 있다라는 게 이제 넥스트 파우더
넥스피어랑 좀 차별화되는 차이점이다. 거다. 네, 넥스피어 같은 경우는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하나는 남아 있고 하나는 네. 흡수가 된다. 이런 점에서 좀 차별화된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넥스피어가 지금 현재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넥스 파우더인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조금 이제 얼마 전에 자궁근종을 대상으로 이렇게 정책력 입증했으니까 이제 적응증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면서 이제 시장 점유율도 키워 나가겠다. 이런 이제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넥스트바이오 메디컬을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오늘 또 뭐 공교롭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그런가요? 8% 넘게, 8%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저도 차트 봤는데 그전에는 계속 47,000원대 맞고 떨어지고 계속 이랬는데 오늘 그걸 좀 뚫었어요. 의미가 있는 좀 가격의 상승인 것 같습니다. 47,000원 뚫어서 한 52,000원대까지 갔다가 일단은 조금 내려왔는데 넥스트바이오 메디컬. 일단 뭐 좋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저희도 계속 한번 지켜보고 다음에 한번 또 이슈가 나오면 체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유한양행도 좀 봐야겠습니다. 유한양행도 요즘 다시 좀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랭라자 뭐 이야기 뭐 너무나 많이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유럽 쪽으로도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 네, 빅파마 존슨앤존슨 계열사 얀센이 이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레이저 티닙 랭라자랑 그다음에 그 얀센의 아미반타맙의 그 병용요법의 그 폐암 치료제 허가를 받았다. 이거 이제 12월 30일 지난해 12월 30일 날 이제 알려진 소식입니다. 네. 해당 병용요법은 이미 지난해 11월에 유럽의약품청 약물사용자문위원회 CHMP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이미 이제 승인 권고를 한 차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약물사용자문위원회가 이제 오케이를 하면 이거를 이제 말씀드린 그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이제 이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허가를 내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이변 없이 이제 1차에서 합격 받았고 2차도 이제 합격 통보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허가를 통해서 이제 이 국산 항암제 중에서 미국 이어서 유럽에서도 허가받은 최초 항암제라는 타이틀을 유한양행이 얻게 됐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유한양행의 주가도 최근에 다시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랭라자 뭐 워낙 뭐 많이 아시고 뭐 방송에서도 많이 다뤄졌겠지만 간단하게 이 랭라자 어떤 건지 뭐 또 모르는 분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국내 바이오 기업 오스코텍이 개발을 했고 2015년에 유한양행이 이를 기술 수출을 해갔습니다. 그 유한양행은 랭라자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얀센의 눈에 들어서 2018년에 1조 4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을 한 차례 했고요. 얀센은 이제 자기네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리브리반트랑 그다음에 랭라자의 병용요법으로 또 임상을 이제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해서 FDA 승인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은 얀센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또 이제 판매 승인을 받을 때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로열티, 마일스톤 이런 기술료를 받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미국에서는 우리가 랭라자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니까 마일스톤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유럽 쪽 어쨌든 유럽 시장도 굉장히 크잖아요. 이쪽에서도 그럼 어느 정도 마일스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한 440억 원 규모 마일스톤을 이제 받을 전망입니다. 이제 유럽에서 이제 랭라자가 본격적으로 팔리면 또 매출에 따른 이제 로열티도 한 10% 이상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8월에 미국에서 승인 받았을 때 한 885억 원 정도를 유한양행이 마일스톤으로 한 차례 받았습니다. 현재 이제 유한양행이 미국 시장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를 이제 전망을 해봤더니 규모가 한 5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그 폐암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사망률 1위라고 하는데요. 뭐 비소세포 폐암이 전체 폐암 사례의 85% 거의 대부분을 대부분이네요.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EGFR 변이 그러니까 특정 환자군이 이제 얼마나 이 렉나자 병역요법의 약에 맞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봤을 때도 이제 전체 비중의 80에서 90%에 달할 만큼 이 시장 규모는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미국이나 유럽 계속해서 지금 차근차근 하나씩 마일스톤을 거둬들이고 있어요. 네. 좋은 상황인데 그러면은 뭔가 이제 유한양이 어쨌든 주가가 미국 이 렉나자 승인이 나오고 나서 그 뒤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그 뒤로 좀 조정을 받아서 좀 횡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또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데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뭐 다른 네. 시장 또 개척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네. 조금 더 실적도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고 주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시아 쪽의 이 시장 상황 개척은 어떤가요? 현재 추이는? 예,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이랑 일본에 지금 풋머커가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올해 상반기 안으로 이 승인 여부를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 일본 승인이 이제 날짜를 두고 네네. 이제 또 다른 이제 투자 포인트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미 뭐 글로벌 레퍼런스로 평가되는 미국이랑 유럽에서 승인을 받은 약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의 승인은 비교적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업계의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이 렉나자를 통해서 받게 되는 그 기술료 총 규모는 1조 4천억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얀센 같은 경우는 렉나자의 시장 가치를 한 7조 원 정도로 엄청 크게 잡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2030년에 이 폐암 치료제 시장 규모가 약 40조 원에 달할 걸로 전망이 돼서 이 렉나자가 지금 이대로만 커준다면 이제 연매출 1조 원, 그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또 요즘 SC, 그러니까 그 정맥 주사를 이제 피하 주사로 바꾸는 그런 약물 제형 변경도 이제 글로벌 트렌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이 병역요법도 SC 제형으로 개발하는 그런 허가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맥 주사 같은 경우는 한 5시간 그 병원에서 꼼짝 않고 맞아야 되지만 이거를 이제 SC로 바꿀 경우 5분으로 제형 변경을 통해서 이제 환자 편의성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고 약물 처방 건수도 당연히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약간 횡보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FDA에서 그 SC 제형 관련해서 이제 보안 요구 서한을 좀 이제 발송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할 점은 아니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한양행까지 살펴봤습니다. 유한양행이 또 유럽은 통과를 뚫었는데 아시아 시장이라든지 또 다른 말씀해 주신 제형요법 관련해서도 또 뭔가 모멘텀들이 나와야 한 번씩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그런 이슈들 잘 모니터링 하시면서 제약바이오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석재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좋은 기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